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좀 현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계엄을 알았으면 국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직속 부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성격은 친리 쿠데타였다고요. 예. 친리 쿠데타를 할 때는 제일 긴밀하게 의논해야 될 사람이 국정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국제적인 협력도 해야 될. 그 사람하고는 거의 형식적인 논의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직전에 알려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중요한 가담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국정원은 국방부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의 두 개 기구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원장 구속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우리가 국정원장을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잡아놓고 하면은 북한이 국정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북한이 남침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국정원, 그전에는 이름이 안기부, 그전에는 정보부인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한 면도 있다고. 국정원이라는 이 국가정보기관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입니다. 지금 정보는 어느 나라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정원에 대한 외국 정보기관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보를 서로 나눠요. 이런 CIA나 또는 일본 정보기관이 국정원장이 수시로 잡혀 들어가는 이런 나라의 정보기관과 중요한 정보를 나눌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 사유를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나는 흔적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명이 오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강제로 시행돼도 체포까지 됐습니다. 그 혐의는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정말 문제적 인물인데요. 예. 지금 이분이 하는 게 우리 국가 이익에 또 참 해를 끼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거, 그보다 더 큰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부정선거 없잖아요. 가장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가지고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런 구호를 써붙여가지고 세계에 한국이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라고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선전하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국무총리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새는 또 무슨 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인종적 반중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의 배후가 중국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인종적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 관계를 맺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 국가 이익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형식상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괴멸되고 있는 그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메시지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키자 이런 메시지가 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아니 지키자는 게 그러면 불법 계엄을 계속 옹호하자는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거기에 편성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정당 해산 해달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죠? 왜 그렇게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윤의계인 그리고 황교안 세력이 합쳐가지고 한국에 불러온 위기, 특히 보수 세력에 불러온 위기를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법을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저는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 계속 선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전투표도 반대했거든.
나는 그 법도 적용 가능하다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좀 현안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석 신청을 했어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좀 걸릴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도 그랬고 김 여사도 그렇고 같은 패턴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건강 문제를 얘기하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 법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런 보석 여부는 건강에 중심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풀어주었을 때 도망갈 염려가 있느냐 그 두 요소를 가지고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니까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재판 시작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거짓말 했다가 다시 또 뒤집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갖고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목걸이 뭐 이런 명품백 같은 거를 계속 안 받았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바꾸는 걸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6개월 동안 농락당한 느낌 드니까 이번 이 보석 심리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관련한 뉴스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한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준 것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후에 나온 해명들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 아니면 100만 원 정도는 뇌물이 안 된다 식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되는 형국. 이번에 대장동 사건 이 항소 포기가 없었으면은 그 말이 아주 크게 요 이슈가요. 크게 이슈가 예. 됐을 텐데 우선 이 사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100만 원짜리 백이 그게 뭐 법을 위반하느냐 그보다는 왜 그걸 주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2023년 그 봄에 국민의힘 대표를 뽑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앞장서고 예. 김건희 씨도 안 보이는 데서 앞장서 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데 열심히 뛰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례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안은 엄중한 거죠. 예. 대통령 부부가 나서 가지고 그건 법 위반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상의 그 당내 경선에 개입한 것이고 더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한 경력이 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자기 친박 후보 몇 사람의 여론조사를 대신해 준 걸로 해가지고 징역 2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당내 경선에 부인과 함께 개입했다. 예. 그러면은 이 정권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의 현안이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위기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참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 경주 에이펙 대성공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 직무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 해가지고 63%.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AI 선도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대한 비전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면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하는데 이게 터지는 바람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냥 뭐 몇 년 전의 일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타이밍으로서는 최악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에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민심의 어떤 격분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잘못 대응을 하면은 여기에 예. 근데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은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더 뭐 여기서 검찰 내부에서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 되는 걸까요?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예. 그다음에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정치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거예요. 저는 특검을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만 어떤 부분을 특검을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지만은 일단 국정조사 특검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어요. 토론하자고. 예. 전 법무장관 세 사람,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법무장관과 토론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대1도 좋고 1대3도 좋다. 토론하자. 저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토론하면은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 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론을 생중계를 하고 예.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또한 상당한 이 격분한 국민들의 마음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앞서 정성원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예, 사퇴. 하셨죠. 이것이 국민적인 그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도 지금 한 행동이 사실상 저 항소 취소를 지시한 거 아닙니까? 뭐 말을 자꾸 뭐 신중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잖아요. 예. 그런 지시를 하려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문서로 하든지 안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근데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은 거라 알도록 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타운 미팅이에요. 타운 미팅. 타운 미팅 해가지고 막 질문 받고 거기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공론의장으로 예. 정말 민주주의 국가답게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지시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다, 반대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반발한다는 게 뭐 집단 행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판장 돌리고 뭐 글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처벌 대상이 되겠어요? 그건 나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는 5천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적인 법칙 생각은 이 rule of law가 아니에요. rule of law는 있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거고 rule by law가 있어요.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rule by law라고 그래요.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 이제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이제 가려낼 TF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의도된 대로 잘 될 것 같으세요? 잘 안 됩니다. 부작용이 크고요. 예. 이것은 공무원들 민심 다 잃어버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오히려요? 그렇죠. 그리고 하려면은 저는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동안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자리를 원칙을 지킨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예. 군 지휘관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피를 흘리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난 표창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처벌하는 건 나중이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원칙대로 하면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또 특검을 했으니까 수많은 자료가 거기 들어있다가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가리는 게 맞지. 예.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하는데 당장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은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회에 또 누구를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을 막 투서나하고 막 엉터리 제보도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